이제 상속 절차를 개시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셔야 할지를 모르신다는 질문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사망신고를 하시는 일입니다. 사망신고는 이제 행정법상 그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 사망신고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부터 상속 절차에 대한 업무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망신고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파악하는 일인데요. 이제 20살이 된 상속인 분이 아버지가 생전에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채무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기라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원스톱 상속 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동사무소에 가시면 사망신고를 하신 직후부터는 이 원스톱 상속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념하실 거는 원스톱 상속 서비스는 6개월 사망하신 다음에 6개월의 기간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언제라도 동사무소나 또는 정부 민원 24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한 3주 정도 지나면 아버님의 상속 재산과 금융기관에 있는 상속 부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상속 재산과 채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아버님이 혹시 유언을 남기셨는지 또는 아버님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증여를 하셨는지, 그 증여 대상이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일방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신 경우라고 하면 그 유언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하셔야 되는 업무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공증인과 법무법인에서 받은 유언 공증을 받지 않으신 다른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든지 녹음에 의한 유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셔야만 그 유언에 따라서 상속 등기나 재산을 집행하실 수가 있고요. 공증인과 법무법인에서 받은 유언 공증의 서류에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공증 서류를 가지고 등기 등 상속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상속인들이 여럿 있다고 하면 상속인들 간에 협의하는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과연 공동상속인들 중에 누군가가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지, 나는 생전에 증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내가 과연 지금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유류분 청구를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것인지,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들을 고려해서 특별수익을 고려해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법은 상속세 신고기간이라는 걸 두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의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님도 이 기간 즈음에는 선정을 하셔서 변호사와 함께 세무사가 협업을 해서 상속 플랜을 세우고 가장 절세를 하면서도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속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아까 이제 상속 재산을 파악하고 상속 채무를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원스톱 상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채무가 많은 경우 또는 채무가 많다고 지금 보여지는 경우, 예를 들어 상속 재산으로는 아주 작은 재산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평소 언행을 볼 때 어떠한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들이 조금 있을 것 같다고 우려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절차입니다. 그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해당 기간 안에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의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상속 채무가 초과된다는 사정이 발견됐다고 하면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한정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는데,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권자로 계속해서 상속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한한 상속의 반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례에서 아드님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 그러면 아버님의 형제분들에게 상속이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아버님의 형제분들 그리고 그 형제분들의 자녀분들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친척분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으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정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님의 지금 봐서는 재산이 하나 정도 아주 작은 재산이 있어서 재산이 더 많은 경우이지만 아버님의 평상시에 관계들을 고려할 때 확인되지 않는 채무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한정 승인 절차가 오히려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 절차는 법원에 한정 승인 신청을 하고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심사를 해서 한 달여 또는 2달여 안에 이제 한정 승인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한정 승인 결정을 받은 다음에 신문 공고 등을 거쳐서 채권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나면 이후에는 그 상속 채무로부터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나 모두 마찬가지로 사망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아버님의 채무가 더 많다는 점을 3개월이 지나도록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후에 그 부분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특별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민법에서 안날로부터 다시 3개월을 기간을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채권자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빠르게 특별한정 승인을 신청하셔서 그 상속 채무로부터 본인의 재산을 지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